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연방대법원이 낙태 허용 판례를 사실상 폐기하는 결정을 내리자 전국 상당수 지역에서 예정됐던 낙태 수술이 중단되면서 환자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낙태를 허용한 판례를 폐지한 것에 대해서 여성들과 진보 세력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고, 공화당과 보수층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워낙 낙태를 둘러싸고 미국 전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19세기 노예제를 놓고 대립했던 남북전쟁 시대로 사실상 되돌아갔다라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 금요일 이후에 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심각해졌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판결이 나왔고요. 이건 LA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에 나왔고, 그래서 금요일부터 이제 시위가 바로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알려지면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사흘 연속으로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졌어요. 이곳 LA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시위가 벌어졌고, 오늘 이제 월요일까지 나흘 연속 지금 시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뭐 워싱턴 D.C.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전국 주요 도시들에서 지금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요. 이번 판결에 분노한 여성계와 진보 단체 등이 중심이 된 시위에서 이 대법원을 규탄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좀 주장이 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보수 단체 또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번 판결을 지지하는 시위를 열어서 맞불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완전히 지금 두동강이 난 양쪽으로 분열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좀 걱정이 크고요. 또 전국적으로 낙태 수술 금요일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어포인먼이 잡혀 있던 예약돼 있던 낙태 수술과 관련한 혼란이 또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 낙태 수술과 관련해서 병원 모습은 어떻습니까? 병원은 그야말로 영어식 표현 그대로 케이아스, 혼란, 혼돈 그 자체입니다. 전국적으로 상당수 병원에서 낙태 수술이 예정돼 있던 낙태 수술이 중단이 됐고요. 예. 또 예약이 돼가지고 진행될 예정이었던 낙태 수술 전부 다 캔슬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루이지애나, 아칸소, 엘라바마, 오클라호마, 테네시, 웨스트버지니아 이렇게 주로 남부 지역에서는 낙태 수술이 중단됐습니다. 남부 쪽은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이제 낙태가 불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는 이제 좀 강력한 낙태법에 의해서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우려한 병원 측이 당분간 수술할 수 없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는 우리는 수술할 수 없다, 이렇게 환자들에게 지금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애리조나, 켄터키, 사우스다코타, 미조리, 아이다호, 위스콘신 이렇게 중서부, 서부, 중부, 중북부 이런 지역의 주들에서도 지금 속속 낙태 수술이 지금 중단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주들에 따라서 수술을 하지 않는 상황이 약간씩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연방 차원이 아니라 주 차원에서 낙태에 대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다 달라졌는데요. 미조리주와 루이지애나주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발표된 직후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낙태를 불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미조리와 루이지애나에서는 이제 낙태를 할 수가 없고요. 텍사스는 트리거 조항이 있습니다. 트리거 조항이라는 것은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 내용대로 30일 이후에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그런 것이 이제 트리거 조항입니다. 그래서 텍사스는 이제 앞으로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낙태가 불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텍사스에서 낙태 수술하기로 돼 있던 병원은 사실은 한 달 동안의 여유는 있는 거지만 이미 대세가 기울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낙태했다가 30일 후에 어떤 또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걱정 때문에 예정돼 있던 낙태 수술을 취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아칸소주 리틀하게 한 병원은 대법원 판결이 온라인으로 공개되자 병원 문을 닫고 업무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혼란스럽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서니까 아예 영업을 안 한 겁니다. 해도 문제가 되고 안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문을 닫은 거예요. 판단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문을 닫아버렸고요. AP통신 보도를 보면 엘라바마주 한 병원에서 지난 24일 금요일 대법원 결정 후에 수술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낙태 수술 받으러 병원까지 갔던 환자가 결국 수술을 받지 못해서
발을 돌려야 했고 대기실은 울음바다가 됐다. 이렇게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웨스트버지니아의 한 병원도 하루 종일 수십 명의 낙태 수술 예정자들에게 이 병원이 취소, 캔슬한다는 전화를 돌리느라고 바빴다고 역시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웨스트버지니아의 병원으로부터 예정된 낙태 수술을 하지 못하고 나 캔슬합니다라는 전화를 받은 이 환자들 모두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렇게 AP통신이 전해서 참 지금 미국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상황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이제 시작이고요.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아요. 지금 뉴욕타임즈는 13개 주가 트리거 조항을 두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텍사스처럼 연방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면 한 달 정도 이렇게 유예 기간 후에는 자동으로 그 판단대로 이렇게 법이 시행이 되는 그런 트리거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13개 주는 이제 곧 낙태가 불법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뉴욕타임즈는 지난 금요일 대법원 판결 후에 최소한 9개 주에서 이미 낙태가 금지됐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13개 주가 트리거 조항 때문에 조만간 금지되고 9개 주는 이미 벌써 금지가 됐고 합치면 벌써 22개 주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가 낙태를 할 수 없는 주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또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이 안 하진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낙태를 할 수 없는 주에 사는 여성들이 낙태할 수 있는 주로 이제 원정 낙태, 미국에서는 이제 원정 낙태가 이제 활발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성들이 벌써부터 나는 그럼 어디 가서 낙태를 받아야지 하고 이런 원정 낙태 계획들을 지금 세우고 있다고 이렇게 뉴욕타임즈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태 피난처를 선언한 주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낙태를 불법화하는 주가 나타나니까 거의 비례해서 낙태를 또 옹호하고 낙태 피난처를 선언한 주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뉴욕, 미네소타, 워싱턴주, 미시간 등이 낙태권을 보호하는 낙태 피난처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낙태 원정 희망자를 돕기 위해서 1억 2,500만 달러의 예산을 주유에 요청했고요. 게빈 뉴섬 주지사는 낙태권을 강화하는 법안에 즉각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낙태권 강화법이 발효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안심하고 낙태할 수 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여성들에게 원정 낙태를 캘리포니아로 와서 하라고 이렇게 지금 캘리포니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 법안 중에 지금 이 법안 중에 중요한 거는 단순히 낙태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낙태를 하고 돌아갔을 때 혹시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뭐 텍사스 사는 사람이 캘리포니아 와서 낙태하고 갔는데 텍사스 주가 그걸 또 처벌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낙태 시술을 하거나 도와준 사람이 처벌받을 경우에는 처벌받는다면 결국 재판을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소송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까지 캘리포니아 이번 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는 타주에서 캘리포니아에 와서 원정 낙태를 하고 돌아가서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는 그 불이익 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하는 법을 통과시켰고요. 미네소타주는 팀 월주 주지사가 원정 낙태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는 주지사 행정명령으로 원정 낙태 오는 사람들을 지금 보호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고 있고요. 워싱턴주는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기자회견을 갖고 원정 낙태하는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를 자처했습니다. 원정 낙태하러 온 환자를 인도하라는 타주 요구를 거부할 것이다. 워싱턴주는 만약에 텍사스에서 누가 워싱턴주로 원정 낙태하러 왔는데 텍사스주에서 그 여성을 돌려보내라 그러면 안 돌려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보호하겠다. 그래서 타주의 인도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또 워싱턴주는 발령을 했고요. 그리고 워싱턴주는 원정 낙태하러 오는 환자들에게 100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도 약속을 했습니다. 뉴욕주는 제임스 레티시아 주 검찰총장이 원정 낙태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뉴욕으로 원정 낙태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고요. 미시간주의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는 낙태권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 이런 아주 주지사가 이런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국이 완전히 두 갈래로 완전히 찢어지고 있는 남북 전쟁 이후에 가장 지금 심각한 분열이 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미국 사회가 완전히 둘로 나눠진 것 같아서 참으로 걱정스럽다라는 의견이 참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문제지만 그 낙태가
직접 지금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 미국이 지금 완전히 두 갈래로 갈렸기 때문에 크게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요. 이 낙태권 폐지 판결에 대한 찬반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죠. 워싱턴 DC에는 연방대법원 청사 주변에 낙태권 옹호 시위대가 이틀째, 사흘째 지금 계속 시위를 벌였고 대부분 지역에서 물론 평화적인 시위가 열렸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충돌도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한국 그 민주화 시대에 그 시위대가 경찰에게 뭐 경찰은 최루탄을 쏘면 시위대는 뭐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 이런 그런 모습과 비슷한 굉장히 과격한 시위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는 낙태권 옹호 시위자 일부가 주의회 의사당 창문과 문을 발로 차서 파괴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고 피닉스 경찰은 거기에 대응해서 최루탄을 발사하는 마치 옛날 한국의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 시대를 연상시키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오레곤주와 뉴욕주에서도 낙태권 옹호 시위대 수십 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서는 찬반 시위대가 충돌해서 또 6명이 체포됐고요. 콜로라도주 롱몬트에서는 한 낙태 시술을 해주는 병원에 불이 나서 또 화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검찰은 방화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 아무래도 낙태 수술을 해주는 병원에 불이 났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낙태를 반대하는 쪽에서 좀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고요. 심지어 이 불이 난 병원 벽에는 낙태는 안전하지 않다 뭐 이런 식의 낙서까지 좀 써 있어가지고 이거는 방화가 아주 유력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전국적인 분열 현상을 두고 지금 전문가들도 걱정하고 있는데요. 아지주 그 시카고 대학 로스쿨 교수는 로 vs 웨이드 판례 무효화 판결의 후유증이 심각할 것 같다. 지금도 물론 심각하지만 앞으로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미국 전역에 폭력적인 갈등을 불러와서 미국 사회 분열이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워싱턴 포스트지의 데이비드 드렐러 칼럼니스트는 이번 판결은 미국 문화 전쟁의 그야말로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가라앉는 게 아니라 갈수록 더 심해질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쪽으로 완전히 갈리고 말았는데 이게 봉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좀 문제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싸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양쪽이 완전히 서로가 서로를 정말 그 인간 이하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대화가 안 됩니다. 낙태라는 게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고 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양쪽 주장이 다 맞아요. 낙태권을 옹호하는 쪽 주장도 맞고 낙태를 반대하니까 생명이 중요한 거 아니냐는 그 말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양쪽이 절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임신을 하는 주체인 여성이 당연히 또 중요한 문제지만 또 한편은 그 여성의 몸에서 자라는 태아도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권리, 태아의 권리가 충돌하는 지점이 낙태인데 이 문제를 좀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텐데 이거는 합리적으로 풀 생각은 없고 서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식으로 서로 싸우게 급급하니까 해결책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일단 로 vs 웨이드가 1973년 판결로 확립됐을 때 나온 결정은 임신 후 24주까지 그러니까 6개월까지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연방 차원에서. 근데 이번 연방대법원은 미시시피주의 임신 15주 이후 낙태 전면 금지법을 합헌이라고 규정했어요. 6대3으로 합헌 결정 내리면서 로 vs 웨이드가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결국은 이렇게 좀 화를 부르고 있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까지 서로 원수처럼 싸울 일인가 싶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격앙돼 있는데 이번 판결을 잘 살펴보면은요, 낙태를 불법화한 건 아니고 이거는 연방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각 주에서 알아서 해라 뭐 이런 판결 아니었어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낙태를 불법화했다는 건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사실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한 거는 1973년 로 vs 웨이드가 연방 차원에서 낙태를 합헌이라고 인정을 하니까 지금 와서 내린 결정은 낙태를 하라고 낙태를 해도 좋다. 낙태가 헌법적인 권리라고 수정헌법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적 권리가 아닌 걸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판결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낙태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한 게 아닙니다. 낙태를 연방 차원에서 헌법적인 권리로 인정한 판례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낙태에 대한 것은 각 주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각 주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낙태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을 안 했어요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이 나오니까 굉장히 그 낙태권을 옹호하는 쪽은 이건 낙태를 불법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낙태를
불법화 생각하는 보수 쪽에서는 이건 이제 낙태는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또 판결을 내렸다고. 그러니까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면서 이게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에 대해서 지금 반론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반론 여성계 같은 경우는 명확한 낙태 규정은 없지만 그렇다고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뭐 총기는 수정헌법 2조에 총기 소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지만 그런 식의 규정은 없지만 낙태는 그러나 여성의 행복 추구권이라든가 성적 자결권이라든가 뭐 자유권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충분히 낙태권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 단순히 직접적인 어떤 낙태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적인 권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너무 나간 것이다. 이게 이제 여성계의 그 주장입니다. 그래서 낙태는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 헌법상의 권리이자 상식이다. 그러니까 낙태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한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게 여성 측의 주장이죠. 필요해서 하는 건데 그것마저 못하게 막으면 되느냐. 이제 이게 여성계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여성으로서 저는요 이게 낙태냐 아니냐 뭐 여성의 인권이냐 이것에 더해서 이 임신이 여자 혼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남성들에 대해서 임신을 하게 만든 남성들에 대한 책임권을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 이것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게 굉장히 여성으로서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또 부닥칠 거잖아요. 그러면 더 크게 분열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지금 원정 낙태가 이제 성행할 거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 원정 낙태를 해서 낙태 그렇게까지 하면서 낙태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원정 낙태할 만큼 돈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낙태를 못하니까 애를 낳을 수 있는데 출산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애기 때문에 출산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애를 키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높잖아요. 네. 키운다 하더라도 애정을 안 가지게 그렇죠. 될 그러니까 가능성이 억지로 많죠. 애를 키우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애를 낳고 나서 애를 버리고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제 미국에는 부모가 없는 수많은 그 아이들이 생겨날 텐데 바스켓 베이비들이 얼마나 그렇죠. 많이 바스켓 생기겠어요. 베이비들이 많이 날 텐데 그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지 무조건 애를 낳으라고만 하지 대책도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까지 가지면서 이런 좀 논의를 해야 될 텐데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느냐. 낙태가 옳으냐 그러냐 단순히 그런 논리 이게 우리가 이론상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낙태라는 그럼요. 건 현실인데 너무 무슨 이론 싸움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고요. 근데 너무 양쪽의 감정이 지금 격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맞아요.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남자들도 책임을 좀 집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